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각 잡고 인사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앞서 사담 나눠봤잖아요. 네. 워낙 비트코인 요즘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책도 쓰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네. 질문부터. 올해 강세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지 네. 알려주세요. 뭐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10%, 20% 조정은 원래도 자주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감기가 4월 18일에서 20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촬영일 기준 아직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여지껏 총 3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한 60%, 70% 떨어지는 시기가 1년씩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가장 낮은 가격조차도 그 이전의 반감기보다 더 낮게 가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난 상태인데 네.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 가격도 두 번째 반감기보다는 높은 시세다. 그렇죠. 항상 언제나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가격이 많이 내려도 그 반감기 이전 가격보다 낮았던 적은 여지껏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3번 그랬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100%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이번 네 번째 반감기가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때 가격이 네. 세 번째 반감기보다 낮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번에 반감기가 올 때 그 반감기보다 네. 가격이 더 낮아졌던 적은 과거에도 항상 없었어요. 반감기가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8천만 원으로 반감기가 지났다.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올랐다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8천만 원까지 다시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요? 네. 과거에는 한 번도 반감기 때 이전 가격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이 8,700, 8,800인데 이것도 지나고 보면 저점이란 거죠. 반감기 지나고 나면 네. 지금 반감기가 지금 예측으로 한 4월 19일 정도로 저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지나고 나서 8,8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단기적으로. 네,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저점이 될 것이다. 반감기 말고 지금 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만한 또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거는 현물 ETF죠. 아, 현물 ETF 승인이요? 네.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등록을 하고 거기 거래소 앱에 가입을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마다 전용 그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을 통해서만 입금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심지어 이 거래소도 은행만큼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는 거에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셨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비트코인 어떻게 사요? 네.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럼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려요. 쿠팡에서 10% 쿠폰 먹여서 사세요. 막 그런 약간 일종의 조롱성 댓글들이 막 달릴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엄마도 네. 저한테 비트코인 요즘 핫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야 되냐고. 어떻게 사?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한 56세 이상의 세대가 미국 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대가 6%밖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가 네, 힘든 거죠. 쉽지가 네, 않는 거네요. 이미 장벽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 장벽. 네.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6%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 심각한 거죠.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왜 보통 비트코인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뭔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조금 뭐 은퇴하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꺼려서 그런 건 네. 아닐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할 예,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도 이번 현물 ETF가 한 몫을 한 거죠. 왜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마크를 찍어준 거죠. 투자해도 좋다는. 예. 그러니까 접근성이 훌륭해진 것 플러스 안정성과 신뢰성까지 늘어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입 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동성이 이 비트코인 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성이 되네요. 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32거래일째 됐어요. 네. 아직 뭐 신생 단계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벌써 70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됐습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요? 네. 70억 달러라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전에 가장 흥행에 성공했던 ETF는 금 ETF예요. 근데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달, 약 22에서 23거래일 동안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해서 20억 달러가 조금 안 되게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면 30일, 지금 비트코인 32거래일이라고 했죠? 1.5배수 해봐야 뭐 금은 30억 달러가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70억 달러. 네. 2배 이상인 거죠. 예.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 금은 미국 1위 기업보다 4배가 컸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반대로 미국 1위 기업의 3분의 1 크기예요. 네. 그럼 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12분의 1 크기예요. 12분의 1 크기의 자산에 돈은 2배가 더 들어온 거예요. 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이 폭등하겠죠. 폭등할 수밖에 그게 지금 없네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고 전체 시가총액.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제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2조 수준입니다. 달러. 네. 전체 모든 자산 중에서 10위 정도. 네. 9위가 페이스북, 메타고 네네. 8위가 은입니다. 그 다음에 11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회사. 네. 그 정도 사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야 된다라는 결론이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책을 쓰셨잖아요.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단계를 이해하면 되는지 이것도 네. 좀 알려주세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미 최종 한계가 딱 캡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 한도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자산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주식도 얼마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죠. 네. 금은 얼마든지 새로 채굴 할 수 있죠. 대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월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한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고, 네. 가장 비트코인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보통 원유 같은 자산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네. 어떻게 할까요? 공급량을 늘리던지. 그렇죠. 예, 공급자들이 하죠. 공급량을 예, 늘려요. 예. 그럼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이 다시 안정되죠. 떨어지죠. 예.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정해진 양이 무조건 생산돼요. 근데 음. 심지어 그렇게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와중에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일어나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가 네.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설계가 돼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이 늘어나도 부족할 판이야. 네. 그 상황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이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원유 같은 자산은 보통 가격이 오르면은 사람들 주유 열심히 하러 가나요? 가격이 오르는데? 아니죠. 네, 멈추죠. 자동차도 조금만 운행을 하고. 좀 대체제가 있죠. 뭐 네.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줄어요. 그런데 우리 2020년, 2021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영끌족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나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희소하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사. 라는 일종의 포모 현상.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하죠. 나만 뒤처질까봐. 소외당하는 네, 느낌. 그런 두려움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요. 이게 희소 자산의 특성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은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한도가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남은 게 얼마 없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요가 더 증가해요. 수요가 더 증가하면 가격이 더 오르는데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버려요. 여기서 엄청난 수요와 공급의 갭이 발생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전쟁 난다고 하면 막 사재기. 그쵸, 사재기하는 느낌이죠. 지금 약간 비트코인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에서 실제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현물 ETF들이 네. 하루에 10,000개씩 비트코인을 가져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하루에 900개씩 만들어집니다. 네. 하루에 900개가 만들어지는데 10,000개를 가져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심지어 이 900개가 이제 2달 있으면 450개로 반토막 나요. 더 엄청나시죠? 이게 참 심리적으로 지금 아니면은 더 사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이 심리가. 그 심리가 더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사재기 심리.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야 된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때 일단 이게 반감기 사이클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현물 ETF가 채택이 되면서 수요를 밀어 올리는 대규모 채택 사이클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요? 이번 2024년 6월에서 7월에 네. 미국에서 최초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요번에 그렇죠.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네. 시장에서 보죠. 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풀려요. 유동성. 쉽게 말해서. 예.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또 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동성 사이클과도 가격 밀접도가 높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껏 겹쳤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동시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장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반감기가 오는 이 시기가 겹친 적은 없었다. 네. 이 첫초 2012년 사이클 때는 네. 앞뒤로 다 제로 금리였어요. 네네. 앞뒤로 다 제로 금리면 의미가 없어요. 돈줄이 묶여 있다가 풀리기 시작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2016년은 반대예요.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다들 기억하시죠? 돈 엄청 풀 때죠. 앞뒤로 다 제로 금리였어요. 네. 근데 이번엔 최초로 어떻게 되냐? 긴축이었다가. 네, 긴축이었다가 유동성이 확장되는 흐름으로 가는 게 반감기, 그 다음에 현물 ETF랑 딱 겹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네요. 저는 이 시너지 효과가 앞에 설명드린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급증하는 그 현상과 맞물리면서 더하기 효과가 아니라 네. 곱하기 효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승수 느낌으로 그쵸. 가겠네요. 네.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지금 이게 찍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핸드폰 저기 있잖아요.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슈퍼사이클이 이제 보통은 경기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 1년, 3년 이런 주기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슈퍼사이클, 이게 네. 이제 시작이고, 네.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이클이었으면요. 예. 내년 말 정도까지예요. 내년 상승장이. 말. 예. 네.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수요가 너무 폭증해요. 그렇죠. 네.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 예. 이미 추세를 벗어났어요. 기존의 과거의 세 차례의 반감기 때 사이클 추세를 이미 벗어나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원래는 내년 말까지로 보고 네네. 있었는데 당겨질 가능성이 좀 발생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오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 거품이 터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타이밍도 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하지만 원래 예상했던 2025년 말보다는 좀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슈퍼사이클 그 시기도 좀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쵸. 그러네요. 누구나 사실 욕심이 그렇잖아요. 좀 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심. 네. 혹시 그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